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택화협계의 6효를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어서 효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6효에 관하여 종합적인 간단한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전체로 보면 초9의 효는 개혁지조하고 개혁이라는 것을 너무나 일찍이 서둘면 안 된다라고 경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9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임자임을 자기 마음대로 혹시 할까, 그것을 경계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혁의 가장 훌륭한 점은 6.2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나 개혁을 자기 혼자, 전자의 뜻은 먼저 다시 말씀드리면 자전, 제멋대로 할까, 그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9.3이라 하는 것은 이 변혁이라고 하는 것을 서둘러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걸 경계한 것이고, 9.4는 개혁을 하려면서도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계한 것이고, 상륙이라는 것은 개혁이 지나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자지계의 상어라, 바로 9.5를 제외한 이 5효에서 개혁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 9호라는 것은 더 이상 점칠 것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우리가 어떤 것인 줄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머지 5효를 통해서 9호는 미뤄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초9라 하는 것은 견고히 하되 함부로 개혁하지 말고 공고히 잡고 있을 때 뭐처럼 해야 되느냐? 황소, 가죽처럼. 황은 중이고 소라는 것은 순할 순자로, 중순의 여기에는 변혁이라는 혁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혁자는 가죽혁자입니다. 바로 중순으로 가죽이라는 것은 질기니까 그렇게 공고하게 중순의 덕을 따라야지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공용황후라 하는 것은 불가히 유의할세라, 가히서 함을 두지 못한다라는 것은 변혁이라는 것을 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거초무응하니 첫 자리에 있으면서 나를 뒤를 받쳐줄 상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순이라는 말이 황후고 공용, 공고하게, 가죽, 이것은 견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지키다라고. 유기는 2일 내역지면 단사에서 말한 것처럼 2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많은 날을 지내고 나서야 이에 개혁을 하면 정기라야 개혁에 나아가는 것이 기라여 무구하리라. 2일 혁지라 하는 것은 행하는 데에, 개혁을 하는 데에 아름다움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개혁을 하려면 4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4가지 조건은 뭐냐면, 개혁의 4가지 조건은 첫째, 순응해야 한다라는 것. 두 번째, 중도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명철해야 한다라는 것. 네 번째, 정응이 있어서 나를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를 갖췄을 때 비로소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기가 그러한 덕을 갖췄어요. 구삼이라 하는 것은 정하면 흉하고 바로 함부로 개혁에 나가면 흉하고 그대로 있으면 위태롭기는 하지만 혁언이 삼치면 혁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혁에 대한 상의예요. 개혁을 하면 어떨까라고 끊임없는 상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개혁에 대한 상의가 한 차례도 아니고 세 차례로 이루면 백성들이 다 나중에 믿어줄 거라고. 요즘 말로 하면 개혁에 대한 서로의 토론을 세 차례나 하게 돼서 민심이 소통하면 백성들은 개혁에 대해서 믿어줄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상활 혁언 삼치언이 이렇게 개혁에 대한 논의를 세 차례나 했는데 또한 더 이상 어디를 갈 거냐고. 이 정도면 됐지. 귀여 상심이요. 이 개혁이라는 것은 자상하게 살피는 것이 고귀하고 조동은 병이 된다. 개혁을 함부로 조급하게 서둘면 병이 됨을 말해주고 있다. 구사라 하는 것은 회망하니 잘못된 그 개혁이 이제는 자라여 사라지게 될 것이니 믿음이 있으면 바로 그런 명을 바꿔서 하는 것이 개혁을 하는 것이 길하리라. 계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신지할세라. 바로 그 뜻을 믿어주기 때문이다. 부정이면 유해요. 바로 부정하면 후회가 될 것이요. 변혁과 개혁을 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하면 후회가 있을 것이요. 불편이면 편파적이지 않으면 후회는 사라지게 된다. 구호라 하는 것은 대인이 호랑이처럼 크게 변한 것이니 이건 점치지 않을 적에도 이미 믿음이 있는 것이다. 대인 호병이라는 것은 그 문장이 빛난 것이다. 이것은 개혁을 해가지고 찬란한 광명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탕림궁과 무왕이 한벌의 정벌로서 바로 나라의 운명이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기문병이에요. 이게 국가의 운명까지도 새롭게 되는 것. 상륙은 군자는 대인이 아니라 한 수 낮춰서 군자라 하는 것은 표범이라 해서 호랑이보다 작은 동물이에요. 표범이 변한 것이니 소인들은 겉모습만을 바꿀 것이니 너무나 서둘러 가면 흉하고 정도에 거하면 길하리라. 상활 군자의 표범이라는 것은 그 문장이 빛날 병자는 아니에요. 빛날 병자보다는 조금 한 수 아래인 성할 위자예요. 성하게 될 것이고 소인이 겉모습만 바꾼다라는 것은 겉으로라도 순종으로서 임금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변혁의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수 없이 모두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구는 공용 황무지형이니라 초구는 개혁을 할 때 함부로 하지 마시고 공고히 하되 황소 가죽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중도와 유순함으로써 질기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더 보셔야 할 게 우리는 여기에 혁시라든지 변혁할 때라든지 그런데 이 때시자가 어디를 지칭하고 있냐면 이건 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다 보셨다시피 올라갈 때라든지 이것은 그 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비록 우리는 혁괴라고 하는 이 일을 당해서 이소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떼시자가 괴를 말하는 것이고, 괴에다가 떼시자를 붙이면 효는 뭔 글자가 나오느냐? 일사자가 나온 것입니다. 바로 효는 이 일의 종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의 끝과 시작, 이것이 육효에 차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떼시자를 괴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효는 일사자로 봐야 되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괴에 대한 어떤 사체로 말하면 효는 떼시자의 개념으로 어느 때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떼시자는 분명히 혁괴라는 뜻인 것입니다. 혁괴의 때를 당해서 거초무응하여 초효에 거하여 정응이 없음으로써 미가 유이라 이 소리가 뭔 말이냐, 개혁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개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이라는 게 뭐냐, 개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황소의 가죽에다가 말한 것입니다. 초구는 당 혁지시하여 이 혁괴의 때를 당하여 야규 가형야라, 마치 가히 개혁한 것이 있을 것처럼 개혁을 하려고 덤벼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개혁의 시절이니까. 그러나 개혁할 수 없는 이유가 거초무응하니 첫 자리에 거해가지고 정응이 없다라는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안게 된다. 초육은. 그래서 거초즉 첫째, 초효에 거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낮은 것이에요. 그러니 부당사임이요, 변혁할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책임을 담당할 수 없는 처지예요. 신분상. 두 번째, 무응. 정응이 없다라는 것은 위에서 나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정응이 없다는. 혼자 개혁이 안 되는 것이에요. 위에서 밀어줘야지. 그래서 후원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자신이라 자기가 스스로 펼쳐서 개혁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이게. 이 때문에 미가 첩요 소역이요, 그래서 문득 개혁할 바를 둬서는 안 돼요. 절대. 정말로 쇠가죽처럼 질기게 꼼짝 말고 있어야 돼요. 이건. 그래서 유유 중순지도로, 중순이란 말이 이제 황후겠죠. 중순의 도로서 자고히 스스로 경고히 하여 망동하지 않는다가 황소 가죽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상은 공고히 하되 황소 가죽을 쓴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견고한 것이요, 황은 중색이요, 소는 유순한 물건이며, 순하는 물건이며, 이 여기에서 가죽 혁자는 개혁이란 혁자가 아니에요. 황소 가죽이에요. 가죽은 어떤 역할이냐, 가죽끈으로 꽉 묶어놓으면 물건을 단단하게 묶어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물 그래요. 물건을 견고하게 묶어두는 것이에요. 물건을 견고히 묶어둘 수 있는 바이니, 이것이 이 혁자가 괴명을 취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개혁의 뜻은 아니에요. 그 의미는 갖지 않다. 고집이 견수지를, 그래서 황후지혁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고집이 견수지예요. 고집스럽게 견고히 지키기를 황후가죽을 써서 묶어놓듯이 꼼짝하지 말라고. 기저면 위 당 견학고수요. 황소가죽은 인사로 오면 뭐가 되느냐?
견고하고 분명하게 고소해야 할 것이요. 마땅히 견고하게 분명하게 고소해야 할 것이요. 불가의 유인이 여기에 함이 있다라는 것은 개혁하는 일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 성인지어 변혁의 성인이 이 변혁하는 데에 기근이 여차라. 그 조심스러움이 이와 같이 아무리 개혁할 때라도 개혁해서 안 될 때에는 이처럼 조심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혁이라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너무나 엄청나게 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기시하고 반드시 조건이 첫째, 개혁할 시기를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첫째, 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개혁할 사람들은 지위가 있어야 돼요. 개혁할 수 있는 지위. 세 번째,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서도 또다시 심려의 신동. 정말 살펴서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인 이후에 개혁을 해야 가히무해라. 가히서 후회 없는 개혁이 되는 것이다. 이게 개혁의 조건이다. 상활 공용황후는 공고요대 황소가죽을 쓴다라는 것은 불가이유의할세라. 여기에 위자가 개혁할 수가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소리예요. 유기는 이일내역지면 유기라 하는 것은 바로 개혁을 하는 담당자로 여기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일내역기면 바로 개혁한 날이 개혁을 하려고 하면 그 날이 오래오래 지나면서 그때 개혁을 하면 바로 이것이 서둘지 않고 모든 개혁을 하려면서도 날짜를 끌어가면서 개혁을 조심스럽게 하면 개혁을 해 나가는 일이 길해가지고 묵으리라. 개혁은 이렇게 해라. 여기에 글은 이와 같이 간단해요. 그런데 자, 주자께서 어떻게 쓰셨느냐. 유기는 유순 중정이 위 문명지주하여 유순하고 중정하고 문명의 주가 되어 가지고 유흥의 상한이 위로 정응이 있나니 해서 여기서 벌써 네 가지의 조건이 나온 것이에요. 이렇게 주자가 글을 써놔도 이 속에는 이렇게 분석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어시에 가이혁으라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에 의해서 개혁은 가능했다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나 필일연후에 혁지면 반드시 이 날을 이미 오래 거친 후에 개혁을 하면 정길이 개혁해 나가는 것이 길하고 무구하니 이것은 점친 사람들이 유미가 겁였냐라 오히려 가히 갑자기 서둘러서 변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런 덕을 갖춰도 상활 2일 혁지는 바로 이렇게 날이 가고 나서 개혁한다라는 것은 개혁을 행함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줄 수 있다. 이 아름다움이 다른 게 아니라 길한 것이고 무구가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정이천 선생께서 전을 다시 주자의 이 주와 합성해서 우리가 글을 보면 최순정무 이역이요. 바로 이 유순이 이천 선생께서는 최순으로 썼어요. 괴체가 이 음인 걸로 보면 거스림이 없고 거스리는 일이 없고 자 중정적 중정의 개혁을 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없고 무편패하고 문명지주니까
문명을 하면 사리를 밝게 할 것이요. 이게 그러면 여기까지는 유기 자체가 지녀야 할 문제점이에요. 이게 응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의 관계예요. 이것은 그래서 구오로 상응을 하고 있으니 이건 권력까지 얻은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 어떤 의미가 되느냐, 네 가지를 딱 갖춰놓으니 그래서 시, 가의요 개혁할 수 있는 시가 가능하고 개혁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고 개혁할 수 있는 재주가 족한 것이다. 그래서 처혁지 지선자 야운운이라. 그래서 개혁의 처함에 있어서 지선, 최고의 지선을 다른 말로 하면 최선을 갖춘 자다. 개혁한 데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지 가역자 유사언하니 다시 말하면 육이라고 하는 것이 개혁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에 네 가지가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기 문명은 조기 총리하여 그 문명은 넉넉히 사리를 비춰볼 것이요. 육이 그것에 중정이라 하는 것은 조기 유행하고 넉넉히 모든 일을 행할 것이요. 기응상은 그 위로 구호와 상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은 조기 임사야오. 넉넉히 개혁해야 할 일을 담당한 자로 군림할 수 있고 기채소는 그 괴체가 음으로서 순하다라는 것은 조기 득중자라 넉넉히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개혁의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개혁의 최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선이 이 네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당기시하고 그 개혁할 때를 당했고 만났고 개혁할 수 있는 그 지휘를 얻었고 거기에다가 또다시 재주와 덕까지를 겸비하였나니 혁지이로다. 이것은 개혁한 데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러고서도 개혁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정이천의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처혁지 지선자야 운운까지. 그리고 다시 역경 몽인에서 이 말을 중복하여 해석한 것입니다. 구삼은 정이면 흉코. 구삼이라 하는 것은 변혁해서 개혁해서 나아가면 이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안 된다. 흉하고 정하면 가만히 그대로 굳건히 지키면 여하니 또 폐단을 안고 그대로 개혁해야 할 때 아느니 위태로운 일이긴 한데 혁언이 삼치면 이 말이 혁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의혁지언이에요. 개혁에 관한 논의의 말을 혁언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현 정부에서 현재 흔히 말하는 국민과의 소통이에요. 개혁을 위해서 국민 간에 소통하기를 세 차례나 하면 백성들은 자연히 믿어주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해서 서둘지 마라. 자, 왜 급작스럽게 개혁하면 흉하느냐? 과강불중을 해요. 구삼이라는 게 양이 양자리를 가다 보니까 지나치게 강하여 중도가 아니고 또 그 이지그간이 이께의 다 한 자리에 딱 거하고 있으니 너무나 혼자 똑똑한 것이에요. 명철에 극처에 있으니까 조동어 혁자야라. 이 개혁을 조급하게 서둘러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유정흉, 정려라는 경계글을 둔 것이에요. 그러나 기시적 당혁이라 지금 이 괴는 이 괴가 만난 이 시점은 마땅히 개혁을 해야 할 시점인 것이에요. 마땅히 개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로 지어 혁언 삼치면 그래서 개혁에 대한 상의의 말을 세 차례나 나아가서 이룬 데에 이른다면 그렇게까지 하게 된 데에 이른다면 또한 백성들이 다 믿어주게 되고 여기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을 안 할 수도 없고 개혁을 서둘러서도 안 되고 이럴 때 차선책으로 국민들을 설득한 걸로 나간 것입니다. 서둘러서 하기보다는 국민들이 믿고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구3에서 던져주고 있는 경계의 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